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평가 제9강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업 내용, 집행 전략, 현계 협력 전략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예산 수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수립의 전반적인 틀은 이런 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그 다음 세목들을 구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계가 각각 얼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야 합니다. 산출 근거와 그 다음 예산 조달 계획, 보통 이제 신청 금액과 자부담 계획, 그리고 자부담 재원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 엄마다님길 프로그램을 살펴보시면 여기에 목은 사업비, 관리, 운영비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인건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사업비와 관리, 운영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 안에는 이제 홍보비, 발대, 식비 등등의 활동별로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발대식, 소통 프로그램 세 세목으로는 운영회의, 그리고 나는 프로그램 세목에 나는 프로그램에는 세 세목에 찾아가는 유아 공동체, 희망 나눔 더2,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 나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단위로 항목을 쪼개는 방식을 여기에서는 활용을 했죠. 산출 근거를 보시면요, 홍보비에는 현수막을 쓰겠다. 현수막은 개당 4만원, 단가가 4만원이고 개수는 2개로 하겠다. 그리고 사이즈는 500cm, 그러니까 5m 10cm 정도의 현수막을 2개를 만들겠다. 그래서 신청 금액은 8만원, 비율은 0.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활동과 활동에 필요한 어떤 그 물건이라든지 서비스 요금을 책정을 해서 단가와 횟수와 횟수 등을 이제 횟수, 건수, 명수 등을 가지고 총계를 계산을 해 나갑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예산에서는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것이 우리 소통 프로그램의 운영회의, 그리고 나눔 프로그램의 희망 나눔 턴데 그 중에서도 제작비가 가장 많네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모임과 소통에 중점을 두고 어떤 작업을 해서 어떤 생산품 혹은 작품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나눠주는 그런 것들을 예산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산 수립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접 투입 비용은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로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인건비는 해당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투입된 비용이고요. 사업비는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직접 비용입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비는 사업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간접 비용, 사업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이죠. 예산 수립을 할 때는 예산 편성 기준표를 꼭 참고를 해라. 공동모금에서 제공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목은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시라. 그리고 단위가 큰 경우에는 세 세목으로 구분해야 된다. 단위가 큰 경우에는 좀 세부적으로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야 검토 가능할 겁니다. 산출 근거는 실제 단가, 수량, 인원수, 건수,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중간평가나 최종평가 때 실제로 이 경비들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를 보면 그 활동을 계획적으로 했는지 전문적으로 했는지가 따져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사회복지 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건은 예산 수립 과정이고 결산 과정입니다.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사업계획 배경 및 강점, 그러니까 문제의식이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배경, 사업기획의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평가자들, 배분자들이나 또 주위에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시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들만 설명해야 합니다. 기관이 관심을 가기 전에 어떤 상태에 그 문제가 있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이라든지 분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기존 유사 사업과는 차별성이 무엇인지, 기존의 시각이나 접근 방식이 다른 점, 이것이 이제 창의성인데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이려고만 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현실성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핵심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고 그 해소했던 욕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며 그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일궈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지 꼭 유사 사업들과의 차별적인 것들만을 제시하라 라고 하는 것은 크게 그것만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현실성을 배제하고 또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신청기관의 강점을 또 설명해야 되겠죠. 이 사업을 신청기관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사전조사 내용이나 그리고 관련 분야, 수행 경험 등을 기재를 합니다. 이 파트는 상당히 서술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많은 책들과 또 뉴스 그리고 우리 현장 경험, 관찰 그런 데이터들이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또 경험적이고 비경험적인 어떤 자료들과 정보들이 여러분들 속에 차곡차곡 챙겨나 있어야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눈과 그리고 지역사회 내 주민들이 또 우리의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맥락, 상황에 대한 이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을 읽어서 자신들의 생각들을 도울 수 있는 지식들, 지혜들을 얻어내야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챙겨나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헌적 지식, 그러니까 지적 정보적 지식, 그리고 관찰, 다음으로 소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엄마 담임기를 보시면 문제의식, 사업 필요성이죠. 사업 계획에 엄마 담임기 참여자의 공동체 인식 증진 및 나눔 활동이 증대되었다. 우리가 1차년도, 2차년도 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 공동체 인식과 나눔 활동이 상당히 커지더라. 그래서 1차 때는 뭘 했고 2차 때는 뭘 했다. 해보니 참여자들의 지역사회 공동체 인식의 증진 및 나눔 활동 횟수의 증가가 참여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육아공동체로서 역할을 발견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경험들을 정리를 했죠. 사진과 아울러서 캘리그라피 교육 참여 소감, 체험 부스 운영 소감 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육아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동체 인지가 증대됐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표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고립된 육아맘을 지역사회로 이끌어내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의 리더와 욕구를 해소시킬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 프로그램이 북구맘 카페 안에 또 이런 육아맘들이 사람과의 만남, 여가, 문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이제 관찰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쭉 서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차 연도, 2차 연도에서는 여러 가지 이웃과 가족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지만 3차 연도에서는 뭘 하고 싶다? 이제 소규모 동아리, 찾아가는 소규모 동아리 활동은 참여자들 골된 생활을 하는 초보 육아맘 등에 대한 어떤 관심을 더 기울이겠다. 그것을 이제 또 도해로 표현하고 있죠. 2017년도에는 우울증,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을 시도했다면 2018년도에는 공동체를 좀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2019년도에는 지역사회 리더를 발굴해서 지속 가능한 문화, 생활, 육아 공동체로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사회 문제를 이제 도시화의 문제라든지 등등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소해 보겠다. 엄마들이 직접 한번 손을 팔 걷어붙이고 해소해 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 만덕복지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역량을 더욱더 키우고자 한다라는 뜻입니다. 기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은 참여자들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그리고 찾아가는 이게 중요하겠죠. 맞춤형 육아 공동체를 활동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육아 공동체들은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좀 더 주도적이고 좀 더 지역사회 밀착형으로 찾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청기관의 강점 같은 경우는 마을지향복지관을 선포한 이후에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만들고 그리고 여타의 사업들을 해왔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들을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사업계획 배경 및 강점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목표 및 평가입니다. 프로그램 계획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 수립도 핵심적인데요. 이 파트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예산이 목표가 무엇인지,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예산이 또 표현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들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목표 및 평가 이 파트는 아주 중요합니다.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 및 평가 방법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산출 목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끌어내야 하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산출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과 목표는 변화의 정도죠. 그리고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의 평가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양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성과 목표가 무엇인지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만일 그것이 없다면 뭐 상관이 없는데요. 최근에는 질적인 목표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양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목표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과 성과 목표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평가 도구 및 방법이 표현되어야 되고요. 측정 시기도 같이 해야 됩니다. 성과 목표 달성 여부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그 지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제시된 성과의 목표에 대한 평가 계획이 무엇인가, 수치화하기 어려운 성과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 다른 평가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표현을 해야 된다. 자, 프로그램 예시를 보시면 목표 및 평가에 보시면 이제 세부 사업명의 소통 프로그램 엄마수다방, 거기에 산출 목표는 산출은 말 그대로 우리의 행동량, 투인량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회의를 했다. 15명이 월 1회에 10개월 했을 경우에는 150건의 산출이 발생된다. 모니터링 방법은 운영회의 일지로 모니터링, 그러니까 점검을 하겠다. 나눔 프로그램 엄마 공유방에는 찾아가는 소규모 육아 공동체 25명이 월 1회에 연 6회를 해서 150건을 달성하겠다. 그리고 희망 나눔 더 2는 15명 월 1회 연 8회를 해서 120건, 찾아가는 육아용품 나눔 200건 이렇게 했을 때 총 우리가 여기에서만 이 나눔 프로그램만 봤을 때는 몇 퍼센트입니까? 몇 건입니까?
약 470건이 되죠. 상당한 많은 활동량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통, 이건 3차년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차년도에는 아마 소통에 더 포커싱을 맞추었을 거예요. 근데 점점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제 포커싱이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방법은 동아리 활동 일지, 과정 기록지 평가, 그리고 캘리그라피, 사진집이 우리가 점검 기준이다. 다음 힐링 프로그램 엄마 관심방입니다. 엄마 휴일을 25명 연 5회 해서 125건을 수행하겠다. 스트레스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산출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과 목표 및 평가 방법입니다. 성과 목표 및 평가 방법을 보시면 육아 공동체 운영의 정례화라는 것이 성과, 그리고 80% 이상 사회적 관계망 확대, 참여자 80% 스트레스 감소. 이처럼 성과 목표 같은 경우는 질적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양적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적 목표가 될 때는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 수치가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 또한 정확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성과목표 육아 공동체 운영회의 정리하의 평가 도구를 보면 성과지표는 운영회의록이다. 그리고 평가 도구는 운영회의 참석 인원수, 회의록 작성, 그리고 향후 지속 여부, 평가의 방법은 운영회의록을 통해서 참여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 측정 시기는 사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평가하겠다. 만일 이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으면, 이게 이제 좀 더 보강을 하게 할 수 있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운영 회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 시기는 사후라고 했을 때 최종적 사후가 아니라 건건마다의, 그러니까 육아 공동체 운영 회의를 실시할 때마다의 사후를 뜻할 겁니다. 그럴 때 이 사후란 표현이 좀 모호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참여자 80% 이상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한다. 성과지표는 나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시키고, 평가 도구는 성격 유형 검사, 디스크, 그리고 리더십 검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하겠다. 평가 방법은 사업 참여 전과 후에 사회적 관계망 및 리더십이 변화된 정도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계속 이런 사회적 관계망이 참여자의 80% 이상이 확대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다음으로 참여자 80% 스트레스 감소를 시키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성과지표에서 진행자, 참여자 80% 이상의 스트레스 감소, 평가 도구는 스트레스 자가 진단 테스트, 그리고 평가 방법은 참여 전과 스트레스 감소 변화 확인이었습니다. 사전, 중간, 사후라는 식으로 표현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다만 앞서 설명드렸지만 육아공동체 운영회의의 정례하에서 측정 시기만 조금만 더 보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어색한 것이 있기는 있죠. 참여자 스트레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 이 우리 엄마 담임길의 제목이 뭡니까? 구체적인 제목 다시 한번 더 떠올려보죠. 구체적인 제목은 이 육아 우울증을 겪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모집을 할 때도 육아 우울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울감 검사 척도를 활용해서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뒤에서는 스트레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아마 우울감 검사 자체가 그 평가 지표로 만들어냈을 때 변별력이 크게 없었거나 아니면 활용할 때 좀 용이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뒤에 이런 이제 그 서술이 좀 일치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종료 후 지향점입니다.
기대 효과와 활용 계획이죠. 그래서 사업 수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대 효과, 그리고 사업 결과의 활용 계획, 사업의 효과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사업 결과를 통해서 유사기관이나 지역사회에 파급하고 싶은 바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이 시스템 프로그램에서는 사업 종료 후에서 지향점은 사업 수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가 지역사회 리더 발견과 지속 가능한 유가 공동체 수립입니다. 그리고 사업 결과의 활용 계획은 지역사회 리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유가 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한번 밑거름이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오늘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프로포절, 그러니까 성과 중심형 배분 신청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서술한 방식을 우리가 살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파트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으나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었고요. 또 한 학기의 주요 과제로 한번 삼아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